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이틀 전이네, 그렇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날 시행된 경기도 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화학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카페 주소는 제 카페 주소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수험생들이 올린 질문이나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도 제가 했고요. 수험생들이 직접 올린 답변도 있고 많은 보탬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면 먼저 난이도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왔어. 구성 입자와 관련돼서는 얘가 나왔어. 전자수 몇 개냐 이렇게 되는데 철의 원자번호 모르면 안 되죠. 그런 문제 나왔고 이 문제가 괜찮았어요. 오비탈과 전자수 문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동위원소는 항상 염소가 나오다가 붕소가 나왔어요. 동위원소는 붕소 아니면 염소니까.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고, 혼성 오비탈도 아주 쉽게 나왔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역시 쉽게 나왔어요.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자기적 성질이 나왔는데, 이것도 모양은 어려워 보이지만 파시파시 문제예요. 공유결합 물질도 보자마자 찍는 문제였고, 이제 이 알렌이 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올해 공개직에서 나왔잖아요, 올해. 그래서 좀 우리 일반학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였는데, 경력경쟁직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단위 현상,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나노미터를 밀리미터로. 여기서도 나노미터가 몇 미터인지 모르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화학 신량과 뭘 안 나왔고, 양적 관계. 암모니아 합성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 농도가 나왔는데, 두 문제 나왔는데, 특히 이 희석형 문제가 주었던 것 같아요. 농도 전환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고치는 거고, 분자 운동은 마지막에 역시 어렵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액체의 동쪽 평형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단자에 문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성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촉매. 촉매에서 새로 요번에 등장한 지문이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 우리 교재에도 있죠. 그게 나왔어요. 그게 답이 되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화학 평형도 안 나왔고 산연기도 안 나왔어. 게임 끝났죠. 쉬웠다. 그 다음에 산화스포. 이것도 문제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평이하게 나왔다. 하반기는 상반기 때 비해서 평이하게 나와요. 자, 이제 하나씩 보시면 1번 문제인데,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알렌인데, 전면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직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보기형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놈의 평면끼리 이루는 각도는 몇 도냐 이랬는데, 지금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본 거 보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120도로 이렇게 CH2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나름대로 120도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답을 90도라고 했고 아까 그림 보니까 120도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림을 잘 보시고 공개직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80도가 아니고 120도 같기도 하고. 자, 1번은 뭐? 2번.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주기 원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기억, 니은, 리글에 해당이 되니까 홀전자 수가 3배래. 뻔하잖아요. 그렇죠? 10, 1, 2, 3, 2, 1, 0이니까 3배 되는 거는 3개와 하나잖아요. 3개짜리는 유일하잖아. 질소밖에 없으니까 기억의 홀전자. 난 이거를 맨 처음에 거꾸로 해가지고 기억의 홀전자 수는 디귿의 3배니까 얘가 3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질소고 그렇다면 홀전자 수 하나의 플로링이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억 써주고 여기에다가 디귿 써주고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이랬어요. 지금 기억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기억을 찾았어. 얘가 질소야. 그럼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질소는 p 오비탈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1s2, 2s2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는 2개예요. 2개. 그러면 니은과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1s2, 2s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탄소 이렇게. 얘는 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산소일 수도 있죠. 1s2, 2s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개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감수 봐요. 산소면 1s2, 2s2, 2p4죠. 2개 들어와야 될 애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탄소만 해당이 돼.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니은이 탄소라고 결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 다음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예요. 그러면 리을이 2배가, 니은이 리을의 2배다 그러면 얘가 2잖아. 그럼 얘가 1이란 말이지. 그럼 남아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산소밖에 없죠. 얘가 산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탄소 전자 배치하고 질소 이렇게 전자 배치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이게 공부, 이런 데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이랬으니까 뭐 답이 1번이죠. 넘어갔죠. 2, 3, 4는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기억이. 원자 반지름은 기억이 질소, 니은이, 얘가 니은이죠. 이거를 왜 이렇게 적었지? 얘가 니은이고, 얘가 리을이에요. 기억이 탄소보다, 이 꽃갈콘이잖아요. 탄소가 더 크죠. 틀렸고. 니은이 탄소예요.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3개가 아니고 2개죠. 원자과 전자수는 리을이 얘는 6개고 디귿은 7개. 이것도 역시 틀렸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전자배치 해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소비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3번. 이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문제를 딱 보시고, 농도 문제군. 첨가한 이랬어요.
물에 첨가한 물의 양에 따른 pH래. 그러니까 여기에 첨가한 물의 양의 pH를 나타낸 거네. 그래서 X일 때 pH가 1이고,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인 거잖아. 일단은 산이 나왔는데 얘는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따라서 pH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니까, 근데 얘가 강산이니까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누구랑 같다? 강산 자체의 몰농도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도 매일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물을 첨가하건 또 희석형이건 혼합형이건 일단은 요놈의 몰수의 변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의 몰수를 계산을 해봐야지. 0.125면 8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8분의 1이니까 얘는 0.025 미리몰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Y분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첨가한 물의 양인데 이 문제는 이거지. pH가 1이다. 이거 보고 멍 때리면 안 되죠. 자, pH가 1이다.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다. 근데 여기서 이게 몰수도 다 같으니까 저게 미리몰이 아닌 0.1을 곱했으니까 그냥 몰이 되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여기서 수소이온의 몰수는 산의 몰수와 같으니까 0.025 몰. 그 다음에 여기 단서에 친절하게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종의 부피합과 같고 물의 자동이온화도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원래 200이었는데 X를 넣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 그 다음에 단위가 미리 리터. 근데 얘가 지금 몰이고 몰농도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리터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에 200 더하기 0.025 이렇게 돼요. 그럼 양변에 10의 4승을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고 10의 4승이니까 얘가 250이 되죠. 따라서 X는 50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로직을 찾는 거예요. 순서. 물을 먹어도 몰수 변하지 않는다. pH가 1이래.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을 이만큼 붓단 말이죠. 많이 붓죠. 그러니까 이제 뭐 희석이 되는 거니까 이온화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강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건 디테일한 거죠. 어떻게 됐든 물을 많이 붓건 적게 붓건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니까 0.025 몰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알아야 되니까 얘가 0.025 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에 2300이니까 2500 그러니까 2500 밀리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리터로 바꾸면 2.5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되겠죠. 그럼 pH는 얼마가 돼야 돼요? 2 이렇게. 그래서 y분의 x니까 얘가 50이고 얘가 2 해서 25. 그래서 요 부분을 바꿨어요. 그렇죠? 정답이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복원을 하면서 든 생각은 지금 이게 다 희석형이잖아요. 제가 출제자라면 여러분한테 욕을 먹겠지만 여기다가 뭘 첨가하겠어요? 강연기를 첨가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희석형이고 혼합형 되겠죠?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3번은 아주 좋은 문제였다. 자, 4번.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평이한 문제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화학적 변화에서는 그러니까 화학식에 변화가 있는 걸 찾아야 돼.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것은 화학식의 변화가 없죠. 상태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나무가 난로 속에서 불에 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연소 반응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탄소. 얘가 연소되면은 CO2. 화학식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이게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여튼 철이 열을 받아 붉어진다. 뭐 하여튼 북자가 들어갔어요. 북자가. 이 말은 뭐예요? 철이 용융이 되는 거지. 리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물리적 변화고. 여기서도 뭐 많이 써 있던데 온도와 압력에서 뭐 상태 변화한다나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역시 상태 변화하더라도 화학식의 변화는 없다. 4번의 정답은 2번. 5번. 결반생은 어찌 맨날 나와, 맨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하, 결반생이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조식 그려야죠, 그렇죠. 구조식을 그려봐요. 탄소가 3개니까 이렇게 하고, 수소 같은 거 안 써도 되죠. 그럼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2개. 탄소와 수소와의 결합이 8개. 그럼 여기서 그 결합이란 말은 없었어요. 해리 에너지는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결합 에너지의 합이 해리니까 958은 이렇게 탄소와 수소가 8개가 있는데 그게 99개. 그 다음에 묻는 건 요놈의 결합 에너지인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83이 나왔어요. 자, 구조식 그려야 된다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6번은 동종 이원자 분자인데 분자계도 함수에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자배치식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표시했는데 뻔하네. 난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B2, C2, N2의 자기적 성질. 우리 자기적 성질 중에서 상자기성 2개죠. B2, O2. 답 4번이지. 설마 수험생들 중에 이거를 파시 그려서 해서 2년에도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뭐만 확인하면 돼. 파시네. 그렇죠? 정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분자궤도 함수는 다 외우는 거예요. 7번. 아유, 교수님들이 많이 배려해 줬어요. 그렇죠. 철 이가의 전자수화. 그러니까 우리 전이금속 30번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2개 잃었어.
그러니까 24죠. 전하수는 플러스 2죠. 로마자 2가 플러스 2니까. 답 1번. 제가 답이 2번이라고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8번. 이것도 자발성 문제잖아요. 우리는 음양의 조화가 이래야 돼. 그쵸? 음양의 조화가. 근데 얘는 양음이네. 볼 필요가 없죠. 모든 온도에서 비자발적 반응. 답이 4번이죠. 그렇죠? 굳이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양수. 모든 온도에서 델타 G가 0이다. 오케이? 답이 4번입니다. 9번. 이게 하여튼 글이 많았어요. 글이 많았는데 1대 4고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얘네들이 동위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냥 2번 찍고 말았어. 동위 원소의 정의가 원자 번호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중성자 수가 같대. 4번 전자 수도 같죠.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평균 원자량은 붕소가 10.8이에요. 그렇죠? 우리 염소가 35.5로 외우고 있잖아. 붕소는 10.8이에요. 자, 원자량 질량수 10에 존재비가 1대 4니까 5분의 1 더하기 11 곱하기 5분의 4 하면 우리 평균 원자량 구하죠. 얘가 10.8이에요. 동위원소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는 서비스 문제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뭐라 그랬어요?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많은 애, 큰 애, 작은 애. 그 다음에 분자들의 존재 비율. 거기까지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요. 10번. 자, 이 주의하셔야 돼요. 10번은 처음 나왔던 문제. 경력 경쟁이든 공개직이든. 이게 요새 수능에서는 아주 빈출됐던 유형이에요. 액체의 동쪽 평형.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되었다. 옳은 것은 이랬어요. 정반응은 응축이래. 얘가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응축이 아니고 증발이거든요. 지금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됐어요. 도달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흘렀대. 그때 얘의 수는 감소하느냐? 동쪽 평형이 된 이후에는 얘의 수는 어떻게 돼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동쪽 평형이니까 어떻다? 같다. 평형 상태에서 이놈의 양 일정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2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속도 관련해서. 증발 속도, 응결 속도. 증발 속도, 얘가 응결 속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같아지는 지점이 동쪽 평형이니까 지금 3번 같은 거를 동쪽 평형 이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동쪽 평형 이전이라면 맞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분자수. 저게 처음에 물만 넣어둘 거예요. 물만. 그러다가 점점 증발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준 만큼 누가 생기겠죠? 걔를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밀폐 여기에 물 넣어다 쓰니까 물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야 되는 거. 얘는 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때에 평형상수식을 쓰면은 얘만 되잖아요. H2O 가스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P.넛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얘네들을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냥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액체의 동적 평형은 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자, 11번은 암모니아가 합성되는데 반응식도 주어져 있고.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수소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수소가 먼저 나왔고 질소가 다음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N2가 먼저 나오고 H2가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성에 젖어서 보통 질소가 먼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정말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적 관계가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양이 다른 거래. 제일 만만한 뭐부터 몰수부터 하면 1대 3이니까 질소에서 3배 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오케이? 얘가 한 개 반응물인데 1대 2니까 요놈의 2배, 몇 몰이? 4몰이 생성되겠죠. 얘가 이제 암모니아라. 얘가 2인데 얘가 6이야. 1대 3이죠. 얘는 둘 다 소비되네. 완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역시 뭐다? 4몰이다. 느낌 오죠? 얘 분자량이 28이니까 얘 몇 몰이죠? 2몰이죠. 얘 6몰이죠. 3번이랑 어때? 똑같죠? 따라서 얘도 몇 몰이 생겨? 4몰이 생겨. 답이 2번이죠. 이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썼어요. 12번 좋은 문제입니다. 얘도. 산화하는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 개수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A, B, C, D 없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애들의 원자수부터 미리미리 맞춰준다. 납 하나고 얘도 하나고. 질소도 수소산소가 아니니까. 얘는 2개고 얘는 몇 개예요? 하나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버리면 비극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산화수법을 여기서 뭐 이온전자법을 해. 산화수법을 이용을 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갖게 한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죠. 금수산활. 얘는 호도수 물질이니까 0이에요. 2라는 애가 0 됐어. 산화수의 변화가 2. 질소는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지금 질소가 얘는 0이네요. 그러면 산화수의 변화가 3. 그럼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가 같아지기 위해서 얘 원자가 2개잖아요. 2 해야죠.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해야 돼? 3을 곱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동하는 전자수가 여기 3하고 당연히 여기도 뭐 해야 돼? 3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납 같아져. 산소가 결정이 됐죠. 3개로. 산소 여기 있네.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산소가 3개고.
3 하면서 수소가 6개로 결정이 됐죠? 6개도 결정이 됐고. 질소는 뭐 하면 돼? 1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온 전자법 산화법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수소와 산소를 제외. 어차피 개수를 맞추는 거니까 원자의 개수를 같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소, 산소는 우리가 수소 이온이나 물을 이용해서 맞추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맞춰주면 된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이내가 0 됐으니까 산화수 증가, 산화, 환원제. 얘의 산화수는 증가했냐? 플러스 2가 0 됐다, 감소. A3, B2, C1, 3, 3. 3이 4개죠? 12. 3몰에 산화납이 반응하면 질소는 몇 몰이? 1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시작을 이렇게 안 하고 뭐 이온전자법 하고 이러면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13번. 여기서도 글이 많았어요. 글이 많았어. 여기 불균일 촉매, 균일 촉매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다. 그래서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에 대해서 먼저 상이 다른 경우죠. 경우로 촉매가 고체이고 반응물이 기체나 액체인 경우이다. 대표적인 게 기체 간의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내비두면 백날 가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럴 때 뭐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금속 고체를 이용하면 반응이 수월하게. 시험 문제는 이놈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촉매인데 무슨 촉매냐 뭐 이렇게 불균일 촉매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반화에서는 이 정도 나와도 저런 거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균일 촉매란 반응물 촉매의 상이 같은 경우로 산염기 촉매가 대표적이다. 우리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촉매 많이 쓰죠. 염기 촉매 많이 쓰죠. 그런 거예요. 3번, 4번 촉매의 종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반응에서 촉매는 중간체를 형성하지만 이후 소비됨으로 촉매는 소멸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이 좀 어이없었어요. 활성 에너지를 감소시켜 활성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입자 증기시키지만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뭔 고민이 돼. 그렇죠? 촉매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정답은 2번이었다. 자, 균일 촉매, 불균일 촉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유단자 때 좀 그 대비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여기서부터는 뭐 빛의 속도로 sp 혼성인 분자는 H2는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S오비탈밖에 없으니까 혼성이 안 되죠. O2는 이렇게 되니까 입체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따라서 입체 수가 3이고 혼성은 sp2. 질소는 주이온자수 하나, 비공유의 전자쌍 한 쌍, 2개, sp 얘는 입체수가 뭐죠? 4죠. 주이온자수 하나, 비공유의 전자쌍이 3쌍, sp3. 여러분은 아마 뭐 sp 뭐고 뭐 바로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 무극성 분자나 볼 필요가 없죠. CO2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네. 교수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16번. 자, 기억, 정반응은 흡열이냐? 얘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니까 발열이죠. 따라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음수예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지. 요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당연히 누가 커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이게 곧 발열 반응의 정의 중에 하나다. 답은 디귿. 정답 3번. 17번. 이거 뭐 나노미터를 모르면 (12.5) 나노미터.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 우리 이거 많이 했죠? 나노미터를 없앤다? 미터로. 얘와 얘를 같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노미터, 나노미터 없어져. 자, 이제 지금 단위가 뭐죠? 미터입니다. 미터를 일단 센티미터. 1미터는 100cm. 역시 미터 없어지고. 지금 밀리미터래잖아. 그러면 센티미터, 밀리미터.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인 거예요? 10이죠,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12.5에 마이너스 9. 얘가 1이니까 이게 3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1.25로 돼 있어. 1.25. 얘가 1로 가면서 감소됐죠? 얘는 뭐 해야 돼? 증가해야죠. 마이너스 6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5다. 5. 이거 여러분 실수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좋은 문제였어요. 이거 우리 화학의 기초, 얼개만 해서 다 했던 겁니다. 다. 18번. 농도 나왔네요. 자, 질량 100분율이 8%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의 몰농도는 얼마인가? 밀도가 주어지고 식량이 주어졌어요. 볼 필요도 없죠. 밀도로 시작하고 1리터는 1000D 그램. 용액의 부피, 용액의 질량. 여기다가 8% 0.08을 곱해버리면 용질의 질량. 이거를 화학식량 40으로 나누면 용질의 물수.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 이게 몰농도죠. 0.08 곱해버리면 공 두 개 없으면 80이네. 40이네. 2D. 정답은 2번. 자주 나오죠. 그렇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19번. 공유연한 물질. 아이. 비금속 찾으면 되죠. 이 4번은 보기가 명확하지 않아. C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급한 마음에 틀렸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 20번.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 자체의 크기는 부피는 무시하고요. 충돌화에도 운동 에너지는 감소되지 않죠. 인력과 반발력 무시하죠.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의 평균 속력은 같다. 기체의 뭐가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죠. 그래서 분자 운동론에서 나온 식이 확산 속도 이해하니 루트 n분의 3 r t 이렇게.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벌써 해설을 다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난이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더 모르는 거는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최소 2개 정도까지만 틀려야 합격권에 있지 않을까. 뭐 기타 과목의 난이도를 몰라서. 자,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